안녕하세요. 하이제니스의 이임입니다. 오늘은 온도 센서를 사용을 해서 온도값을 가져오는 예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 센서를 사용을 하지만은 조금 앞서 사용했던 인터페이스하고 좀 다른 방식을 사용할 건데요. 원 와이어, 그러니까 하나의 라인만 사용해서 그 센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는 뭐 I2C, 그다음에 SPI 같은 방식을 사용했는데, 물론 온도 센서 중에 I2C나 이제 SPI를 사용하는 그런 센서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용할 센서는 원 와이어, 하나의 와이어만 사용해서 센서 값을 가져오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가진 센서를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음, 이 센서의 그 데이터 시트가 있습니다. 센서 사용 방법을 이제 데이터 시트에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참조하면서 실제로 데이터 시트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코드를 어떻게 변환을 하는지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같이 한번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예, 회로도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세 개의 핀이 주어져 있고, 그다음에 예, 이 세 핀 중에 어, 첫 번째는 이제 전원 3.3V, 마지막에는 접지, 그리고 가운데 핀만 이렇게 P2번이라고 하는 저희 MCU 핀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포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회로되어 있는 이 포트가 실물로 여기 P7번이라고 하는 세 개의 핀 다리가 꽂힐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어, 그 슬롯이 있습니다. 이 슬롯의 이 회로도 모양인데요. 이 슬롯에다가 저희가 센서를 꽂아서 어, 센서에서 추적되는 값을 읽어오는 코드를 작성하면은 온도 값을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센서를 사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센서가 이제 핀이 이제 세 개의 다리가 나열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반대로 꽂는 실수를 하기가 쉽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게, 평평한 면, 센서의 평평한 면이 바깥쪽을 향하게끔 이렇게 꽂으셔야 된다라는 점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반대로 꽂게 되면은 이 전원과 이제 접지가 뒤집어지기 때문에 센서가 과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가 원하는 이제 센서 값도 얻지도 못하고요. 그 다음에 센서가 과도하게 과열이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센서가 망가질 수도 있고요. 또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과열된 센서를 맨손으로 잡다 보면은 가벼운 화상을 입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서 이제 만약에 저희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실행이 되지 않는다 그러시면은, 일단 전원부터 분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센서가 과열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는 면장갑 같은 거를 꼭 끼고 센서를 제거하시는 거를 예, 권해드립니다.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평한 면이 바깥쪽으로 향하게 센서를 꽂아야 정상적으로 전원 공급이 되고 센서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점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정들은 앞서서 저희가 했던 예제들이랑 대부분 동일합니다. PC하고 그다음에 저희 MCU 보드하고 통신하기 위해서 이제 시리얼 와이어라고 설정을 하고요. 외부에는 크리스탈을 쓰기 때문에 크리스탈 세라믹을 이제 지정을 해주고요. 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타이머를 하나 추가하는데요. 타임 2라고 하는 타이머를 추가를 할 겁니다. 이 타이머 2번은 저희 회로도에서 APB 원 버스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APB 원 버스는요, 이렇게 APB 원 버스에 타이머 2번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타이머 클럭이 따로 있죠. APB1 타이머 클럭. 그래서 APB1에 연결되어 있는 타이머는 타이머 클럭으로 84MHz를 사용합니다. 저희가 사용할 타이머는, 저희는 1 마이크로 세컨드 타이머를 사용하려고 타이머를 추가하는 겁니다. 앞서서 타이머, 예를 들어서 1 밀리세컨드 타이머가 필요하다 그러면 시스템 클럭에서 제공해주는 타이머를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마이크로 세컨드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타이머인 타이머 2번을 사용해서 마이크로 세컨드를 어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이크로 세컨드로 측정하려면은 100만 분의 1초죠. 그러다 보니까는 1 메가헤르츠로 동작하는 타이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 메가헤르츠로 동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84 메가헤르츠를 이제 프리스케일러에 84-1 값을 줘서 1 메가헤르츠로 동작하는 타이머로 설정을 해서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저희 디버깅을 위해서 이 해당 그 온도 센서 값을 이제 읽어 드렸으면은 그 값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예, UART 포트를 디버깅용 포트를 추가하는데 앞서서 추가했던 거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먼저 센서를 사용하기 앞서서 저희가 필요한 마이크로 세컨드로 동작하는 지연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름은 이제 딜레이 마이크로 세컨드 이름의 약자인 US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예, 이쪽에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딜레이 마이크로 세컨드 해서 이제 얼마만큼의 시간을 지연할 건지 이제 숫자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 해당 숫자만큼 저희가 이제 카운터,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제 타이머 2번에 대한 카운터를 이제 세팅을 하고 이 타이머 값이 얼마만큼 지났는지 이제 그 차이 값이죠. 시작하는 값과 현재 값의 차이가 우리가 지정한 값보다 작은지 큰지를 확인해서 지연을 시키는 예, 간단한 마이크로 세컨드 지연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굉장히 간단하게 구현이 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지연 함수를 테스트하는 예제인데요. 제가 예시로 이제 100만, 그러니까는 1초씩 정확하게 측정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실행을 해봤는데, 보시면, 1000ms, 그러니까는 1초보다 약간씩, 2ms 정도씩 누적되는 누적값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이 디버깅을 위해서 UART를 통해서 이 printf 함수를 통해 UART로 이제 시리얼 모니터로 값을 출력하는 그 단계가 추가가 되다 보니까는 이게 2 밀리세컨드 정도의 오차값이 이렇게 계속 누적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디버깅이라는 과정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시간이 더 추가된 거고요. 이제 마이크로 세컨드로 잘 동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부터가 이제 그 센서에 대한 데이터 시트의 일부를 이렇게 가져와서 필요한 부분들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데이터 시트도 예, 이렇게 보실 수 있게 제가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 학습이 제 강의가 끝나고 전체 데이터 시트를 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예, 데이터 시트를 참고해서 예, 보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필요로 하는 내용들만 일부 캡처를 해가지고 예, 해당 내용들만 같이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센서를 사용하기 앞서서 초기화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초기화를 할 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마스터가 이제 MCU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스터는 최소 480 마이크로 세컨드만큼 로우를 유지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로우를 유지한 다음에 라인을 해제, 하이로 이제 바꾼다라고 되어 있고 이후에는 센서에서 15에서 60 마이크로 세컨드만큼 로우로 응답을 보내고 그 다음에 뭐 있죠? 60에서 240 마이크로 세컨드 동안에 그 상태를 그 로우 상태를 이제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예. 이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마이크로 세컨드를 이제 먼저 준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어, 저희가 GPIO, 그러니까 PE 2번을 GPIO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보시면은,
P2번, 다른 건 사용하지 않지만 저희가 P2번을 사용하는데, P2번이 GPIO로 지금 아웃풋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P2번 같은 경우에는 인풋으로 쓰기도 하고 아웃풋으로 쓰기도 합니다. 이제 아웃풋으로 쓸 때는 그 핀을 세팅할 때는 아웃풋으로 쓰고요. 핀의 어떤 이제 설정 같은 걸 할 때는, 그 다음에 설정된 이후에 핀에서 어떤 값을 이제 추역을 하게 되면 그 값을 읽을 때는 인풋으로 전환을 해서, 예, 인풋과 아웃풋을 전환하면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전환은 이제 코드에서 이렇게 전환하는 부분을 추가해서 사용합니다. 처음에 GPIO 아웃풋으로 셋업을 할 때는 이제 이렇게 GPIO 아웃풋으로 설정을 하고요. GPIO를 인풋으로 설정할 때는 GPIO 모드를 인풋으로 이렇게 설정해서 우리가 같은 핀이지만은 이제 출력과 입력 모드로 이제 코딩할 때 변환해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DS18B20 GPIO 아웃풋, DS18 B20 GPIO 인풋, 이 함수만 이제 호출하면은 저희가 인풋으로 쓸 수도 있고 아웃풋으로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센서에 위에 있는 해당 핀을 입력과 출력으로 전환해 가면서 우리가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함수로 만들었고요. 자, 원 와이어를 리셋하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원 와이어를 리셋하는 과정을 구현한 겁니다. 현재 상태 이제 표현할 값을 이제 0이라고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먼저 이제 마스터에서 이제 로우 값을 이제 우리가 주기 위해서 출력 핀으로 전환을 하고요. 그다음에 출력 핀의 상태를 로우 값으로 설정을 해 놓고 480 마이크로 세컨드만큼 유지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코드로 구현을 해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이 핀을 인풋으로 이제 전환을 한 다음에 70 마이크로 세컨드만큼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읽어 드린 겁니다. 핀을 이제 리드 핀 해서 이제 그 핀 상태를 이제 입력으로 전환이 됐죠. 앞서서 이제 GPIO 인풋으로 입력 모드로 전환이 됐으니까는 전환된 상태에서 이제 읽어 드리는 겁니다. 이 핀에서 들어오는 값을 읽어 드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읽어 드린 값을 이제 프리센트에다가 읽어 드리는 값을 저장을 하고, 그 상태를 410 마이크로 세컨드만큼 이제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상태 값이 이제 0이면은 피센트가 리셋이랑 같냐? 그럼 1 아니면은 0, 이런 식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값을 반환하게. 그러니까 리셋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이렇게 판단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셋이 됐는지 안 됐는지 상태 값을 이제 전달해 주는 거를 저희가 핀으로 읽어서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인풋 모드로 바꾸고 로우 응답을 보내야 하고, 로우 응답이라고 하면 0을 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화가 됐으면은 0을 보낼 거고, 그 0을 보내는 거를 이만큼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부분은 이렇게 설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0을 보내면 1을 반환해서 리셋이 잘 됐다라고 하는 거고, 0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GPU 핀 리셋 0이 아닐 경우에는 0을 반환해서 어, 리셋이 안 됐습니다 라는 걸 이제 알려주는 거죠. 다음에 이제 핀이 셋업이 됐으면 정상적으로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원하는 작동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추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사용할 게 라이트 타임, 슬롯 타이밍. 그러니까 이 쓰는 작업을 수행할 건데, 0을 쓸 때, 1을 쓸 때의 작업이 나눠져 있습니다. 0을 쓸 때, 그 다음에 1을 쓸 때의 작업인데요. 0을 쓸 때 작업은 어렵죠. 60 마이크로 세컨드만큼 유지한 다음에 하이로 가면은, 로우를 60 마이크로 유지하고 난 다음에 하이로 가면은 0으로 썼다라고 보는 거고요. 로우를 아주 짧은 1 마이크로에서 15 마이크로 세컨드 유지한 다음에 하이로 가면은 그거는 1로 썼다라고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의 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0과 1을 우리가
이제 0이라는 데이터와 1이라는 데이터를 이 한 핀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 로우 값을 얼마만큼 유지하느냐에 따라 0으로 인식하기도 하고 1로 인식하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DSP DS18B20 라이트 비트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쓰고 싶은 값을 준 거죠. 이 비트는 내가 1로 쓰고 싶으면 1, 0으로 쓰고 싶으면 0 이렇게 값을 주면 됩니다. 이제 복잡한 과정은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출력 핀으로 전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 GPIO 라이트 핀을 사용해서 그래서 이제 쓰는 거죠. 출력 핀을 설정했으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리셋을 이제 0으로 리셋을 이제 GPIO 핀 하면 이제 로우로 값을 할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로우로 할당한 게 우리가 1을 쓰느냐 0을 쓰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지는데 1을 쓰게 되면 어떻게 한다 했죠? 1에서 15 마이크로세컨드.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1이면은 1 마이크로세컨드만큼 기다렸다가 인풋으로 전환한 다음에 59 마이크로세컨드만큼 또 이제 기다린다. 이런 식의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라이트 할 때 1로 쓰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저희가 비트를 0으로 뒀다. 그러면 여기 부분이 아니라 이제 S 부분이 실행이 되겠죠. 여기는 딜레이 값이 60 마이크로세컨드만큼 이제 유지를 한 다음에 인풋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은 60 마이크로세컨드로 로우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에 이제 0으로 인식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원 와이어 라이트 파이터. 제가 이제 앞서 우리가 살펴본 그 뭐죠? 그 라이트 비트는 말 그대로 비트 단위로 우리가 기록한 겁니다. 0을 기록할지 1을 기록할지 이제 비트 단위로 기록을 한 건데 저희가 보통 데이터를 기록할 때는 이제 바이트 단위로 이제 데이터를 다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트로 데이터를 다루게 되는데 바이트로 어떤 이제 1바이트짜리 데이터를 줬다라고 하면은 8개의 비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바이트가 해당 바이트의 맨 끝에 있는 LSB 가장 작은 값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씩 비트 작업을 합니다. 여기 앞서 저희가 같이 살펴봤던 라이트 비트 함수를 호출해서 한 비트씩 0 아니면 1 값을 기록하는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달한 그 바이트 값을 이제 비트 시프트 왼쪽으로 한 칸씩 이동을 하면서 총 8번 작업을 반복해서 한 비트씩 8번 작업을 처리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말로 설명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실제 그 어려운 작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8비트, 8비트 1바이트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바이트 B, 이제 헥사 값은 B2인데 이제 비트로 표현하면 8자리 0과 1의 8자리 숫자가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을 비트 연산을 해가지고 맨 마지막 번째에 있는 것들을 이제 가져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비트 연산하면은 이제 0이 선택이 되는 거고 이제 우리는 0을 이제 전송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트 시프트를 하게 되면은 이 전체 값이 한 칸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왼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값이 변환된 거죠. 그러면 아까 0이었던 값이 이제 사라지고 0 앞에 있던 1이 마지막으로 오게 되고 이제 다시 1이랑 비트 연산자를 통해서 연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번에는 0이 아닌 1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write 비트 함수에 1을 던져넣어서 실제 이제 원 와이어를 통해서 1을 전달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그래서 왼쪽으로 하나씩 이동하면서 전부 다 이동할 때까지 반복해서 8번 동작을 한 거고 그러면 write 비트 함수를 8번 호출하는데 한 번 호출할 때 0을 넣어서 입력 매개변수로 전달하고 두 번째는 1을 입력 매개변수로 전달하고 이러면서 이거를 8번 반복해서 1바이트를 전송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렵게 보이지만 뭐 굉장히 제가 말을 많이 해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그림을 참조하시면은 그냥 이게 비트 단위로 보다 보니까는 뭔가 장황해 보이지만 그냥 1바이트 데이터를 그냥 이런 식으로 전송한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와이어를 통해서 우리가 보통 0과 1 하면은 뭐 하이, 로우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하나의 와이어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 방식이 이번에는 센서에다가 전달하기 때문에
센서가 요구하는 대로 맞춰서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다소 단순하진 않지만 약간 타이머, 지연 시간을 이용해서 1로 인식할지 0으로 인식할지 이제 데이터 시트를 참조해서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들었다 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읽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읽을 때는 이제 우리가 읽을 때 0으로 읽어 드릴 거하고 이제 1로 받아들일 때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0으로 받아들일 때는 15 마이크로세컨드만큼 아니야. 0과 1 같은 경우에도 둘 다 15 마이크로세컨드만큼인데 얼마만큼 어, 유지를 하는지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비트 단위로 작업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죠. 리드 비트를 사용해서 이제 실제 이제 저장할 비트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예, 이제 저희가 이제 그 MCU가 읽는 입장이니까 핀에서는 추용 모드가 되겠죠. 그래서 추용 모드로 전환을 해놓고 이 추용 모드에서 뭐가 되나요? 지페어 핀 라이트 이제 로우 값으로 지정한 다음에 1 마이크로 세컨드만큼 기다립니다. 여기 나와 있는 1 마이크로 세컨드만큼 기다렸다가 이제 GPIO 인풋 모드로 전환이 되고 입력 모드에서 14 마이크로 세컨드만큼 그러니까 전체는 이제 1 더하기 14니까 15 마이크로 세컨드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때는 온도 센서에서 15 마이크로 세컨드 이내에 0과 아니면 1 값을 보내. 그러니까 이제 보내오는 이제 값을 보내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15 마이크로 세컨드 이후에 GPIO 핀을 읽어서 비트를 이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15 마이크로 세컨드, 그러니까 리드 0일 때, 리드 1일 때도 똑같이 15 마이크로 세컨드만큼은 이제 지연 시간을 부여를 하는데 그 이후에 들어오는 이제 값을 읽어서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15 마이크로 세컨드, 1 마이크로 세컨드, 14 마이크로 세컨드니까 그 이후 15 마이크로 세컨드의 값을 읽어서 이제 45초 동안 대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비트에 이제 0이 될지 1이 될지 이제 그 값이 우리가 전달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근데 이것도 이제 한 비트를 읽을 때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어, 이 저희가 1바이트를 읽기 위해서는 이 리드 비트 작업을 8번 반복해서 또 수행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8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리드 바이트라는 함수를 만들었고요. 이 리드 바이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라이트 비트랑 반대로 저희가 읽으면서 점점 이제 오른쪽으로 시프트를 하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값이 이제 이 비트에서 0을 읽었다가 1을 읽었다가 0을 읽었다가 이렇게 반복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들어올 때마다 이제 처음에 0이 들어온 거는 0, 그 다음에 1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비트 시프트를 했기 때문에 한 칸 이동을 했기 때문에 1은 두 번째 자리에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0이 들어오면은 이번에는 또 비트 오른쪽으로 시프트 했기 때문에 그 0은 세 번째 자리에 이렇게 써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자리에 써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비트 시프트를 통해서 이렇게 쭉 들어오는 1과 0의 값을 이제 각각의 자리에 맞게 넣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도 굉장히 좀 어렵게 보일 수는 있지만은 그냥 데이터 시트에 있는 내용을 고스란히 옮겨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마이크로세컨드 기다렸다가 인풋 모드로 전환해서 15 마이크로세컨드, 그러니까 총 합이 15 마이크로세컨드인가? 15 마이크로세컨드 동안에 이제 인풋 모드로 변경해서 풀업 상태를 풀업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입력 모드로 전환을 한 것뿐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 값을 읽어드린 거죠. 이 풀업 상태에서 값이 들어올 때 값이 0인지 1인지는 15 마이크로 이후에 이 45 마이크로 세컨드 동안에 이제 결정된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0이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비트가 0이 된 거고 여기가 1이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입력값이 1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 이제 음, 예, 딜레이 함수를 중간중간에 계속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아직 지금까지 한 거는 그냥 핀에서 값을 이제 0과 1을 읽을 때, 0과 1을 쓸 때, 이 작업만 지금 했지, 우리가 아직 온도 값을 읽기 위한 이연의 과정을 거친 건 아닙니다. 이제 온도 값을 읽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한 거고요. 예, 이 읽기 위해서 이제 쓰는 작업, 읽는 작업을 이제 먼저 갖춰줘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함수들을 만들어 놓은 거고,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서 나오네요. 이것도 물론 데이터 시트를 참고해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를 한 겁니다. 온도를 디지털 값으로 변환을 하고, 그러니까 일단 그 센서가 있는데 12비트짜리 ADC, 그러니까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컨버터가 내부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컨버터가 들어 있는데 우리가 어떤 특정 명령어를 전달을 하게 되면은 온도를 디지털 값으로 이제 변환하는 작업을 수행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명령어를 또 전달하게 되면은 이 변환된 값을 이제 저장하는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이제 아날로그 값인 센서 데이터 값을 디지털 값으로 바꾼 다음에 그 디지털 값을 저장해야지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1과 0 형태의 값으로 우리가 이제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단계별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온도 센서를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온도 변환, 그러니까 아날로그 값을 디지털 값으로 변환해 주세요라는 것을 명령어를 이렇게 두 개를 던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cc라는 값을, 그 다음에 44라는 값을 던져서 컨버터를 수행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다음에는 그 변환하는데 걸리는 시간, 750 미리세컨드만큼 시간이 걸린다고, 이거는 이제 문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값을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75ms만큼 변환 시간만큼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초기화를 수행을 하고 온도 센서를 요청합니다. 그때 요청할 때는 이제 헥사 값으로 cc 값, 그 다음에 b 값을 전달하게 되면은 이제 해당 온도 값을 읽어서 이제 달라라는 요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온도 값을 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희가 할 일은 이제 리드 바이트, 앞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제 바이트 단위로 읽는 그 함수를 호출해 가지고 값을 불러오는데, 이때 전달되는 데이터가 16비트, 그러니까 2바이트의 온도 데이터가 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2바이트에서 이제 낮은 부분, 그래서 LSB라는 이름으로 1바이트를 받아놓고, 두 번째 호출해서 주는 두 번째 바이트는 이제 MSB, 그러니까 16비트에서 큰 쪽에 이제 바이트를 저희가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바이트, 각각의 1바이트씩 얻은 이 두 개의 바이트를 묶어서 2바이트 데이터로 만든 다음에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온도 값을 이제 계산하게 되면은 저희가 원하는 실제 섭씨 온도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명령어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시트에 그 명령어 셋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굉장히 많은 명령어 세트를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는 단순하게 온도값만 가져오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명령어 셋만 사용하고, 예, 더 많은 게 명령어 셋이 있지만 지금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최소한만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제 이제 온도를 얻는 함수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 온도를 만드는 함수에서는 변수가 담을, 그러니까는 온도 값을 우리가 2바이트짜리를 주는 게 아니라 2바이트 데이터를 1바이트씩 주기 때문에 이제 각각 1바이트씩 데이터를 담기 위해서 temp lsb, temp msb라는 이름으로 변수 두 개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이 두 변수를 합쳐서 하나의 이제 16비트짜리 temp row라고 하는 이제 값으로 변환을 할 겁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반환할 값이 템프 로가 되겠네요. 자, 처음에는 리셋을 하는 작업을 합니다. 앞서 저희가 만든 함수죠. 그 리셋 함수를 호출해서 리셋이 잘 됐으면 그냥 넣었는데 리셋이 잘 되지 않았다 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1000을 반환해서 리셋이 안 됐다, 오류 값으로 이렇게 반환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령어를 전달하는 겁니다. ADC, 그러니까 온도 센서 안에 있는 ADC를 실행해서
현재 감지하고 있는 이 온도 값에 디지털 값을 전달해 달라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이거는 write byte 함수를 사용해서 명령어를 그냥 전달하면 됩니다. 헬사 값으로 cc 그다음에 44 이 값을 번갈아 가면서 전달을 하게 되면은 이제 온도 값이 디지털 값으로 컨버트 변환을 하는 작업이 내부적으로 소환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값이 이제 변수에 저장이 되는 거죠. 이 변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 소요 시간이 75 마이크로세컨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저희 마이크로세컨드를 사용했던 이제 하이 딜레이 타이머를 사용해서 750이라고 값을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리셋을 수행하고 이번에 이제 리셋을 수행한 다음에는 뭘 할 거면은 똑같이 명령어를 보냅니다. 0xcc, 0xbe. 근데 이 명령어는 이제 램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읽어달라는 겁니다. 앞서 변환 작업을 하게 되면은 디지털 값으로 변환한 다음에 램에 저장을 해 놓는데 그 램에 저장되어 있는 방금 전에 명령어에 의해서 저장된 그 램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읽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 이제 값을 읽기 시작하는데 실제 2바이트를 읽는데 한 바이트씩 줍니다. 그래서 제가 리드 바이트 함수를 호출해서 한 바이트씩 읽어드려서 이 값을 모아서 이런 식으로 모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16 비트에다가 이제 저장하려고 하는데 그 나중에 받은 템프 MSB는 16비트에서 앞쪽에 배치하기 위해서 시프트 연산자 오른쪽으로 8칸 이동한 다음에 배치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시프트 연산자를 해서 앞쪽에 놓고 그다음에 제가 LSB 그러니까 낮은 쪽 비트 데이터는 이제 뒤쪽에 배치를 해서 최종적으로 로우 데이터를 생성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다음에 저희가 실제로 얻는 값은 이게 들어온 값이 비트당 0.0625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16분의 1입니다. 그래서 전체 값을 가져다가 16으로 나눠줘야지 저희가 원하는 이제 값으로 변환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이제 해상도 뭐 비트 레졸루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분해능, 정밀도라고 보시는 거죠. 하나의 비트가 의미하는 온도 값이 뭔지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작을수록 굉장히 정밀한 온도 센서가 되겠죠. 근데 지금 1비트당 0.06도 정도를 측정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우리가 실온을 측정하는 데서는 충분히 좋은 해상도의 온도값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로우 값에다가 16으로 나누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섭씨 온도를 얻을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예시를 제가 이렇게 밑에 또 적어 놨는데 코드로 이해가 잘 안 되시거나 값 변환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제가 적어 놓은 이 예시를 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while loop에서 온도값을 주기적으로 이제 지금은 하나의 온도값만 가져왔는데 이거를 반복문 while loop 안에다가 이제 배치를 해 놓은 겁니다. while문 안에다가 여기 이렇게 get temperature 함수를 계속 주기적으로 호출하게끔. 근데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000이 나오게 되면은 에러가 발생하죠. 그래서 센서를 감지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세팅이 안 되면 센서가 세팅이 안 되면은 감지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추가하고요. 그게 아닐 경우에는 온도값을 추가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매 초마다 이제 추가하게끔 만들었고요. 예. 그래서 실제 코드를 보고 같이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 쪽에 소스의 메인을 열어보시면 저희가 작성한 함수들을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 큐브 MX가 만든 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추가를 했는데요. 스튜디오 stdioh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printf 이제 디버깅 정보를 온도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printf를 사용하려고 추가를 했고요.
다음에 이건 디버깅을 위해서 언더바 라이트 함수를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유아트를 통해서 내가 디버깅 값을 보겠다라고 하는 함수를 작성해 놓았죠. 다음에는 이제 이 전체 프로세스에서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는 마이크로 세컨드를 먼저 정의했습니다. 타이머 2번 타이머를 사용해가지고 2번 타이머를 1MHz로 작동하는 타이머로 만들어 놓고 매 1 마이크로 세컨드마다 이제 지연 함수를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1 마이크로 단위로 우리가 지연할 수 있는 이 함수를 내부적으로 그 온도 센서에다가 어떤 명령어를 보내거나 받을 때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실제 센서에 연결되어 있는 P2번 P는 입력으로도 썼다가 출력으로도 썼다가 이렇게 전환해 가면서 사용합니다. 입력으로 쓰기 이제 입출력이 자유롭게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는데요. GPIO 모드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입력과 출력 모드로 출력과 입력 모드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입력 모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프롭으로 셋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프롭으로 셋업을 해놔서 나중에 이 핀을 이제 저희가 연결해 놓은 그 온도 센서에서 보내는 값을 받아들일 때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제 프롭 인풋을 프롭으로 셋업을 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사용할 때는 GPIO output, GPIO input이라는 함수 이름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P2번 핀을 인풋 모드로, 아웃풋 모드로 전환해 가면서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처음에 나오는 함수가 이제 리셋 함수. 실제 리셋 함수도 사용하는 이 딜레이 값들이나 아니면은 이 시간 값들, 그렇죠? 그리고 언제쯤 핀을 읽을지에 대한 값들은 데이터 시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거를 데이터 시트에서 48 마이크로 세컨드 이후에 이제 70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 기다렸다가 이제 400 마이크로 세컨드 동안에 들어오는 값일 거다라고 데이터 시트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구현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리셋이 되면 0을 반환하게 되는데 이게 0이면은 1이라고 해서 우리는 정상적으로 리셋이 됐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되고, 만약에 리셋이 아니에요, 0이 아니에요, 받은 값이, 그러면 리셋이 뭐랄까 이 센서가 리셋이 안 됐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 센서에 있는 값을 읽기 위해서 write bit 함수를 만들었고요. 이 write bit는 이제 하나의 비트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에 대한 건 데이터 시트를 보아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고, 실제 사용하는 것은 write bit를 8번 반복하는 write byte 함수 내에서 이 write bit를 호출해서 사용을 합니다. 리드 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드 비트도 비트 단위로 0과 1을 어떤 식으로 읽을지에 대한 어떤 기준은 문서에 데이터 시트에 나와 있는데, 그걸 토대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지연 시간을 할당해 가면서 만들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할 때는 이 write byte, read byte 함수를 통해서 이게 각각의 이 비트, write bit하고 read bit 함수를 8번씩 호출해 가면서, 그리고 write 할 때는 왼쪽으로 비트 이동을 시키고, 읽을 때는 반대로 오른쪽으로 비트를 이동시키면서 이제 바이트를 통수신한다, 서로 주고받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 와이어 통신 방식이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구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최종적으로 온도 값을 받아올 때는 이제 1바이트씩 주는 데이터를 저희가 묶어다가 2바이트로 다시 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바이트가 가지는 해상도를 고려를 해서 그 값으로 나눠주면은 실제로 이제 여기는 이제 2바이트의 데이터, 비트 값들이 막 들어있는 2바이트의 데이터인데 16으로 나눠줌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온도 값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트당 온도 몇 도를 의미한다, 그 이제 계산값이 있겠죠. 그 값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16으로 나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복문을 통해서 이제 온도 값을 계속 출력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동작하게 되면은 템퍼레처, 그다음에 실수 2자리까지만 출력하게끔 이렇게
취역문을 만들었고요. 실제 동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클린 프로젝트를 해서 기존에 빌드되어 있던 내용들을 모두 삭제를 하시고 다시 빌드를 수행해서, 예, 여러분들이 이제 디버깅 환경에 맞는 환경에서 실제 우리가 펌웨어에 업로드할, 아니 펌웨어에 업로드하는 게 아니라 MCU에 업로드할 펌웨어를 실제 바이너리 파일을 이렇게 생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파일을 가져다가 이제 업로드를 하고요. 디버깅을 하고, 아, 예. 요? 제가 장비가 지금 오랫동안 멎어 있었어 가지고, 예, S링크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나는데, 예,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좀 아, 보여드리도록 하고, 제가 실제로 미리 빌드에서 업로드한 아, 예, 예제입니다. 그리고 온도 센서를 온도 센서에서 추적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 다음과 같이 센서를, 예, 초점이 잘 안 잡히는데 센서를 이렇게 부착을 했고요. 부착한 센서를 통해서 지금 현재 온도값이 이렇게 추적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센서에 제가 손을 이렇게 얹으면은 온도값이, 예, 상승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28도, 29도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손을 놓게 되면은 온도값이 다시 떨어지게 되죠. 예. 그래서 매 초마다 온도값을 측정해서 추적해주는 원 와이어 방식을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문서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단계별로 구현을 해놨고, 그리고 이런 원 와이어 예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제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문서랑 같이 이렇게 스터디 하시면은 나중에는, 예, 문서만 보시고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합니다. 예. 음, 그래서 데이터 시트를 보는 게 좀 익숙지 않으신 분들에게 같이 데이터 시트를 보면서 이제 각각 단계별로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예. 긴 시간 강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